본격 IT 전산 지식 교초 개념 강좌 슈아드 IT 클래스 8강 2부 대표적인 보안 영역과 솔루션 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엔드포인트 보안에 대해서 알아보죠. 엔드포인트 많이 들어보셨죠? 말 그대로 최종 지점을 뜻하는데 기업 네트워크에 연결된 가장 마지막 단계에 있는 기기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회사에서 사용하는 데스크톱 PC나 노트북, 타블렛, 스마트폰 등 최종 사용자가 사용하는 기기를 말하는데요. 그럼 이 엔드포인트 보안이면 최종 사용자 기기를 보호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왜 이 최종 사용자 기기를 보호해야 될까요?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상당수의 보안 사고들이 이 최종 사용자를 공격해서 기업의 시스템에 침투하고 피해를 입히기 때문입니다. 상대적으로 기업 시스템보다 보안에 취약하기 때문에 공격받기도 쉽고요. 해커 입장에서는 공격 난이도가 더 쉬운 상대인 거죠. 이 엔드포인트 보안 솔루션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엔드포인트 보안하면 대부분 다 이걸 언급하곤 하죠. 바로 AV, 안티바이러스입니다. 흔히 백신이라고 말하는 그 소프트웨어인데요. 우리에게 익숙한 안랩의 V3, 이스트 시큐리티의 알약, 마이크로소프트의 디펜더부터 기업용 백신으로 많이 사용되는 시만텍의 엔드포인트 프로텍션, 트렌드 마이크로의 오피스 스캔, 어베스트의 안티바이러스 등 종류가 매우 많습니다. 이쯤에서 표 하나 보실까요? A/B 테스트라고 해서 AV 소프트웨어 중에서 유명한 것들만 모아서 정기적으로 테스트하는 곳인데요. 윈도우즈 10에 사용되는 AV 중 가장 최근 평가표를 보면 이렇게 많은 AV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표는 기업 사용자 PC에 설치된 AV에 대한 테스트고요. AV는 PC에 기본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필수 소프트웨어로 자리매김했습니다. OS에 설치되는 다양한 악성 프로그램들을 잡아낼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 이미 알려진 악성 프로그램만 잡아낼 수 있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나날이 지나가는 해커들의 공격을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EDR입니다. AV는 발견된 시그니처, 패턴 매칭 등을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 데이터베이스랑 비교해서 이게 악성이다, 아니다를 판별하고 조치하거든요. 그래서 사후 대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EDR, 즉 엔드포인트 디텍션 앤 리스폰스는 최종 사용자 기기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데이터들을 분석해서 AV처럼 악성 프로그램을 방지하는 것이 아닌 탐지하고 대응하는 거에 초점이 맞춰진 솔루션입니다. 사전 대응이 가능하다는 거죠. EDR은 최종 사용자가 기기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행동들, 즉 백그라운드에 돌아가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들의 활동을 관찰해서 그 활동 패턴이 위협이 될 만한 것인가 아닌가를 판단합니다. 이 판단을 위해서 매우 많은 데이터를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인공지능의 힘을 빌리기도 하고요.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해서 위협을 탐지하고 어라? 위협이네? 라고 판단되면 바로 격리 혹은 제거하는 조치를 취해서 AV보다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EDR은 AV에 AI가 결합된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이 EDR 솔루션은 기존의 AV 분야에서 이름을 떨치던 기업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EDR도 AI가 분석을 하려면 그만큼 데이터가 많아야 될 거잖아요. 이런 악성 프로그램에 대한 데이터는 AV를 오랫동안 연구해왔던 기업들이 많이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 EDR 솔루션으로 유명한 기업들은 국내에는 안랩, 이스트 시큐리티, 해외에는 시만텍, 트렌드 마이크로, 사일런스, 소포스 등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스팸 메일 차단 솔루션입니다. 랜섬웨어 같은 핫한 악성 프로그램의 공격 루트로 자주 이용되는 것이 이 이메일인데요. 여전히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이메일인 만큼 해커들에게 이것만큼 좋은 공격 수단도 없겠죠. 스팸 메일 차단은 말 그대로 스팸 메일이 내 메일함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시켜주는 일을 합니다. 먼저 스팸 메일이 뭔지부터 알아보죠. 스팸 메일이란 사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전송되는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가 담긴 메일을 뜻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문구가 두 가지가 있어요. 바로 사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것과 영미 목적이라는 건데요. 내가 메일 보내달라고 동의하지도 않았는데 보냈으니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뭐야? 라고 불쾌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영미 목적, 즉 광고성 메일이라 내가 보내달라고 하지도 않은 관심 없는 광고를 계속 보낸다? 짜증낼 수밖에 없죠. 이처럼 스팸 메일은 90년대 휴대폰 스팸 문자와 함께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초 스팸 메일 차단 솔루션들이 속속 출시됐는데요. 스팸 메일 차단 솔루션은 스팸 메일 전송자로 알려진 특정 이메일 주소나 발송 메일 서버의 IP, URL, 그리고 메일 제목의 어떤 특정 단어나 대량 전송 여부 등으로 발신자를 차단해주는 솔루션입니다.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포털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웹메일은 대부분 이 포털 회사의 자체 스팸 기능을 통해서 알아서 걸러지긴 합니다. 하지만 기업 메일은 메일 서비스 회사의 스팸 차단 기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국내에 이 기업 메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이 수십 개이고 규모가 작은 회사들도 많아서 대형 포털 사이트 대비 스팸 메일 차단 같은 보안 기능이 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전문 스팸 메일 차단 솔루션을 도입하는 거고요. 이런 스팸 메일 차단 솔루션들은 메일들을 스팸 메일 서버에서 자체적으로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중 정상적인 메일만 메일 서버에 전달해서
사용자가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데요. 이 스팸 메일 서버의 정상 메일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술이 스팸 메일 차단 솔루션의 핵심 경쟁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거에는 이 스팸 메일 필터링을 위해서 DB를 쌓아서 이 DB와 매칭되는 데이터를 가진 메일은 스팸으로 간주하고 걸렀었는데, 요즘은 필터링 한번 한 다음에 메일에 있는 첨부 파일을 별도의 가상 공간, 샌드박스라고 표현합니다. 이 가상 공간에서 한번 실행을 해보고 악성이면 거르고 정상이면 사용자에게 보내는 형태로 진화했습니다. 그만큼 해커들의 공격이 더 치밀해지고 이메일을 통한 공격이 많아졌기 때문인데요. 이메일에 광고성 정보인 스팸뿐만 아니라 정보를 탈취해서 사기 범죄를 하려는 스캠, 악성 코드가 심어진 파일이 첨부된 메일 등 이메일을 활용해서 다양한 공격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스팸 차단만 해서는 이게 해커들의 공격을 방어하기 어려워진 거죠. 그래서 스팸 메일 차단 솔루션들이 이 이메일 통합 보안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기능을 업그레이드했습니다. 이 랜섬웨어의 시발점이 되는 게 메일이기 때문에 스팸 메일 차단, 나아가 이메일 통합 보안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이메일 통합 보안 솔루션으로 가장 유명한 게 질환지교 시큐리티의 스팸 스나이퍼입니다. 2002년에 출시 이후 18년 동안 점유율 1위를 하고 있다고 해요. 이메일에 첨부된 파일을 가상 공간에서 다운로드한 다음에 파일을 스캔하고 그 파일에 있는 콘텐츠 내용을 분석해서 만약 악성 코드가 심어져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삭제한 다음 다시 콘텐츠를 재구성해서 사용자에게 안전한 파일을 제공하는 CDR 기능도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이크로소프트 365를 구매하면 이 오피스 365 어드밴스드 스레트 프로텍션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이메일 통합 보안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 외에 다우 기술의 테라스 메일 시큐리티도 랜섬웨어 예방을 위한 메일 보안 솔루션으로 홍보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안랩, 트렌드마이크로, 시만텍 등 보안 전문 회사들의 솔루션들이 현장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이메일 통합 보안 솔루션입니다. 이번 내용은 문서 보안입니다. 문서 보안의 대표적인 기술로 DRM과 DLP를 꼽을 수 있는데요. 이 둘의 특징을 살펴보고 어떻게 다른지 한번 알아볼게요. 먼저 DRM은 디지털 라이트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디지털 컨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저작권 관리 기술입니다. 이 DRM이 적용된 문서는 기본적으로 암호화되기 때문에 문서를 열어보려면 암호를 알아야 됩니다. 이때 설정을 통해서 사내에서 주고받을 때에는 사전에 허가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만 열어보게 함으로써 암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내부 사용자는 문서를 열어볼 수 있고 닫으면 자동으로 암호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서를 외부에서 열어볼 수 없게 하는 거죠. 컨텐츠에 민감한 개인정보가 들어있을 경우에는 문서를 저장했을 때 자동으로 해당 내용을 마스킹 처리하는 형태로 알아볼 수 없게 암호화도 해줍니다. 워터마크도 찍혀서 누가 혹은 어느 기업에서 생성한 문서인지 알 수 있게 함으로써 무단 복제를 막을 수 있고요. 열람 횟수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2번, 3번 이렇게 제한된 횟수로만 열람할 수 있게 제한할 수 있어요. 외부에 유출이 됐다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이런 제한 사항들은 계속 유지가 됩니다. DRM은 문서 자체에 이런저런 제한을 걸어둠으로써 문서 내용의 보호에 초점이 맞춰진 보안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DRM 솔루션은 마크애니, 소프트캠프, 파스타컴 이 3개 회사가 국내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0년에 처음 시장에 소개돼서 줄곧 국내 솔루션의 강세인 시장이라 업무하시다가 접하게 되는 DRM 솔루션은 대부분 국내 회사의 솔루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 DRM 기술은 사용자 PC의 OS, 대부분 윈도우즈겠죠? 그리고 DRM이 적용한 문서를 열람, 편집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업데이트가 되면 이 DRM도 함께 업데이트해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DRM 솔루션 기업들은 자사의 솔루션이 이런 OS나 애플리케이션에 대응해서 빠른 업데이트를 제공한다고 홍보하고 있긴 하지만 한계가 있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DRM 말고 DLP를 검토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DLP는 문서의 내용이 아니라 이 문서 자체인 데이터를 유출되지 않게끔 보호하는 기술입니다. 기업에서 기밀 정보로 분류한 데이터가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는지 흐름을 추적하고요. 유출하려는 시도가 있으면 바로 차단합니다. 기본적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 엑셀 파일 같은 그런 데이터를 외부로 보내려고 이메일이나 메신저, 특정 사이트에 파일 업로드를 하잖아요. 그러면 DLP가 작동돼서 바로바로 차단해버립니다. 인터넷을 통한 유출뿐만 아니라 USB나 외장하드 같은 물리장비로의 이동 역시 차단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외부 반출이 필요할 때는 승인권자에게 결제를 받아서 승인을 받은 후 보낼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사용자 PC에 DLP 서버에서 기업의 데이터 관리 정책 정보를 받은 에이전트가 설치가 되고 이 에이전트가 설치된 PC에서 데이터가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다 스캔합니다.
이렇게 사용자 PC에서 데이터들을 감시하다가 외부로 반출 시도가 보이면 에이전트가 차단시키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엔드포인트 DLP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 에이전트를 무력화시키는 외부 공격이나 아니면 이 사용자가 PC가 느려져서 업무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에이전트를 일부러 꺼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로 인해서 데이터가 유출되는 사례가 또 발생하고 있습니다. 엔드포인트 DLP의 어떤 태생적인 한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네트워크 차원의 DLP 기술을 사용합니다. 에이전트와 상관없이 네트워크 모니터링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타고 이동하는 데이터를 몽땅 검사합니다. 이메일을 보낼 때 만약 기업의 기밀 정보가 담긴 데이터가 첨부돼서 발송 버튼을 눌러도 수신자에게 발송되기 전에 네트워크 DLP가 이 패킷을 감청해서 찾아낸 다음 첨부 파일을 제거한 상태로 메일을 발송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아예 발송하지 않고 본문 내용을 지금 이 이메일에는 기밀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서 메일을 발송할 수 없습니다 라는 형태로 바꾼 다음에 발신자에게 돌려보내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 네트워크 DLP도 한계가 있는데 회사 네트워크를 모니터링하고 차단하는 거지 스마트폰 테더링으로 PC와 연결해서 데이터를 유출하는 것은 막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네트워크 접근 자체를 제어할 수 있는 NAC와 함께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 DLP는 탐지율이 정확하지 않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저도 전 직장에서 외산 제품의 DLP를 사용했었거든요. 근데 그 외산 제품도 썩 그렇게 탐지율이 좋지는 못했어요. 제가 약간의 꼼수를 좀 이렇게 써서 데이터를 유출시켜 봤는데 못 잡더라고요. 어쨌든 이 엔드포인트 DLP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나온 게 이 네트워크 DLP고, 자주 소개해드렸던 IT 시장 전망 보고서인 가트너 매직 쿼드런트에도 엔드포인트 DLP와 네트워크 DLP를 모두 제공하는 기업들의 솔루션을 보고서에 등재시키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소만사가 유일하게 올라가 있고요. 아시아 최초라고 하더라고요. 글로벌로 가장 유명한 곳은 시만텍입니다. 유명한 만큼 가격도 제일 비싸고요. 그런데 레퍼런스, 즉 도입한 고객사가 워낙 많아서 아마 현업에서 제일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이 시만텍 DLP일 겁니다. 그리고 또 유명한 게 컴트로 테크놀로지의 셜록홈즈 DLP입니다. 시만텍, 소만사와 마찬가지로 엔드포인트, 네트워크 DLP 모두 제공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회사로 좀 더 살펴보면 메가피의 DLP 엔드포인트, 포스포인트 DLP, 코서시스 엔드포인트 프로텍터가 유명합니다. 2부 마지막은 문서 중앙화입니다. 문서 중앙화란 사용자 PC에서 생성한 모든 문서의 저장 공간을 사용자 PC 디스크가 아닌 중앙 서버의 스토리지를 사용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내 PC에서 파워포인트로 기획 문서를 작성해서 저장하잖아요. 이 PPT 파일이 내 PC에 없고 문서 중앙화 서버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파일을 외부로 반출하기 위해서 꺼낼 수조차 없는 거예요. 아예 불가능한 거는 아니고 권한이 있는 관리자의 승인을 받고 반출할 수 있긴 한데, 어쨌든 이 생성되는 모든 문서가 내 PC가 아니라 중앙 서버에 저장되는 형태를 문서 중앙화라고 부릅니다. 기능적으로 살펴보면 서버의 그 스토리지에서 생성되는 모든 문서는 자동으로 암호화돼서 외부로 반출 시 암호를 모르면 열람할 수도 없고요. 열람 횟수에도 제한이 생기고 프린트도 못하고 워터마크가 찍혀 있어서 2차 복제도 당연히 안 됩니다. 그리고 파일을 저장할 때마다 통 파일 하나가 아니라 버전 관리가 되기 때문에 설령 작업하다가 날려먹었다 하더라도 직전 버전의 자료를 불러와서 작업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공동작업 같은 협업이 필요하다면 문서를 보내는 게 아니라 중앙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문서의 위치, 즉 URL을 보내서 접근하게 할 수 있고요. 이렇게 문서 중앙화는 DRM의 기능과 DLP의 기능이 합쳐진 것처럼 보이는데요. 모든 문서의 관리를 중앙 서버에서 하고 사용자 PC에서 문서 생성이나 저장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DRM과 DLP의 한계를 극복한 솔루션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마냥 장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일단 문서를 생성하려면 서버에 접속해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트워크 속도가 되게 중요해요. 내 PC, 즉 로컬 환경에서 작업하는 것보다 중앙 서버의 네트워크를 타고 작업하는 게 느릴 수밖에 없거든요. 내 PC에 설치된 오피스 엑셀을 작업하다가 웹 오피스에 엑셀을 작업하면 속 터질 것 같은 것과 같은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개인차가 있긴 하지만요. 앞서 말씀드린 DRM, DLP, 그리고 이 문서 중앙화 중 사용자 입장에서 제일 불편한 게 이 문서 중앙화가 아닐까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문서 보안에 있어서는 DRM, DLP보다 최신 기술로서 좀 더 선호되는 기술임은 확실합니다. 심지어 구축 비용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DRM, DLP보다 저렴할 수도 있다고 해요. 클라우드형 문서 중앙화를 이용하면 도입 비용을 대폭 낮출 수도 있는 장점이 있고요. 슈어드IT 묻고 답하기 게시판에도 가끔 DRM, DLP, 문서 중앙화 중 뭐가 더 좋나요? 라는 질문글들이 가끔 올라오거든요. 혹시 도입을 검토하시는 분들은 질문글 검색하셔서 그 답변 내용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이 문서 중앙화 솔루션으로 유명한 기업들은 넷아이디의 클라우드도, 사이버다임의 클라우디움, 브레인즈스퀘어의 시큐드라이브,
이스트 시큐리티의 시큐어 디스크, 질환지우 시큐리티의 도키원 등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제8강 보안과 솔루션에 대한 내용을 1부, 2부로 나눠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2개 강좌만 더하면 목표했던 10강까지 마무리가 되겠네요. 이번 8강을 통해서 기업 IT에서 보안이 왜 중요하고 갖춰야 하는 보안 솔루션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기초 지식을 쌓으시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9강에서는 가상화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요즘은 클라우드가 대세이긴 하지만 클라우드를 알기 전에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하는 게 이 가상화거든요. 가상화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서버 가상화, 데스크탑 가상화고요. 이 두 가지 내용을 1부, 2부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슈아드 IT 클래스 8강 보안과 솔루션 편을 마치겠습니다. 이 컨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강좌에서 뵙겠습니다. 안녕!